대표, 금요일 오전 10시 이기훈 열바이오텍 회장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학재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한 총재가 특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임의로 출석했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순직 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출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 출범 약 2달 반 만에 여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을 처음으로 조사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 바뀐 내용이 없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국 해제 문제는 그런 너무 어이없는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지만 오늘은 호주 대사 범인 도피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진행됩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국 금지가 해제되며 호주로 출국했지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귀국한 뒤 대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범인 도피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며 공관장 자격 심사와 출국 금지 해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23일부터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됩니다. 특검이 해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조만간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릉에도 최대 60mm의 단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현재는 강원도와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울에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오후까지 강원도와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와 남부지방에 최대 60에서 80mm, 충남에 최대 40mm, 수도권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방은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강릉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부산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늦더위도 점차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연일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윤소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 여야는 오전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비상계엄에도 침묵하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도 침묵하다가 사법개혁 요구에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내란 특검의 관련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법력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여기서 더 나아간 주장을 했는데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탄핵 소추안까지 미리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 반대하는 건 물론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반헌법적이고 탄핵 사유까지 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부메랑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권 의원 구속 결정을 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가 화두에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민주당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부각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란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또 논란이 된 이른바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시장의 투명성 강화냐, 기업 부담 가중이냐 등으로 입장이 갈릴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9일에 첫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제외한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 또 원내정책수석이 참석하는 3대3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공통공약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분위기가 상당 기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 후 미국 상무장관을 20번 이상 만난 산업부 장관이 허심탄회하게 협상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배진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찾아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국 직후엔 관세 후속 협의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뉴욕 협상의 막점 마크에 대해 전한 김 장관은 첫 화두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도 당황한 이슈였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협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밀고 당기기의 연속. 김 장관은 이 과정을 두고 치열한 밀당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불합리한 안을 지우고 새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종 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직접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 1,500억 달러처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관세 25%를 받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관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는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 현안 전반을 논의합니다. 주요 의제로는 대북 정책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 전자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업과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통합 국방협의체는 한미 간에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번갈아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입니다. 오늘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 문제와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방중길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조현 외교장관. 이번 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한 확답을 들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방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 회담 의지를 묻는 말은 한중 협력 관계 동북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에이펙, 이달 초 중국 전승절 계기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한 만큼 회담 테이블에 주체가 남강이랑 난데 단 한 번도 참석을 못하게 계속 방해당해서 경주에서 만나자고, 해외에서 하지 말고 경주로 와라. 그리고 남강이가 내가 참석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아직도 초대장 하나 없고 정경련도 전화를 안 하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또 가려고. 내가 남강이가 원래 세계 정상회담 주체 주관자야. 아태 평화 사업, 세계 경제연합회 총재 남강이랑 내가 주체 주관자인데 한 번도 남강이에게 초대장도 안 보내고 남강이 내 지분을 모두 다 외교부 장관 이런 애들이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이달 말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중국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해외에 나가서 돈만 탕진하고 다니고 가짜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짜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전 국민에게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가장해서 위장해서 짜가들이 일마다 방해를 하여 경주에서 만나자. 2025 10월 경주에서 만나자. 남강이 형이 내가 했더니 아직도 초대장을 남강이에게 보내지 않고 있어. 알아서 기지 않는다 이거야. 그만큼 오랫동안 나라일 남강이 여왕 내 일을 다 방해한 가짜들이 경주 행사도 지금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지금 다 조작질하는 거거든. 외교부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외교부 장관하는 놈. A씨는 범행 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119에 신고를 받고 남강희 여왕이 내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주 몸싸움으로 이어져 범행하게 됐다고 그쪽에 남강희 사업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발전시켰고 경주 관광단지를 만들어놨는데 남강이 나를 단 한 번도 경주에서 영화 제작할 때도 남강이가 출연해야 될 영화 제작비까지 짜가들이 다 털어먹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세계경제연합회 창업주 남강이와 내가 주체 주관하는 아펙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정상 모임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행사 주최 주관자 남광희를 나를 임금을 빼놓고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조연이라는 지금 사기꾼 외교부 장관하는 놈이 일을 다 사기치고 빼돌리고 주무르고 있는 거야. 외교부에서 강경화 그 사기꾼 조연이까지 지금 나라 일을 다 방해하고 있는 거야.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남광희 여왕이야. 세계 정상회의 모임의 주최 주관자 남광희가 경주에서 만나자. 2025 경주에서 만나자 지시하였더니 모든 행사를 지금 망치려고 외교부 지금 현역 조연이라는 사기꾼이 일마다 지금 방해하고 저지르고 있어.